6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에다가 너무 100페이지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너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6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서 3가지는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 나오거든요. 대표 선생님께 독서.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1시간 반 동안 독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 대화도 할 건, 제가 일단 6가지 중요한 거. 어떻게 다른, 정말 3명이가 다 달랐거든요. 결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첫째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었고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첫째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쩜 이렇게 멋지고 이쁜지, 진짜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해서,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이제 말문이 트고 나서, 저희 큰아이는 말이 늦게 좀 나왔어요. 24개월 지나서 말이 딱 터졌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단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빠른 아이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아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둘째 낳으러 18개월 병원을 갔더니 간호사분들이 저를 정말 불쌍하게 바라보더라고요. 큰아이도 아직 말도 못하는데 벌써 둘째가 생겼다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걱정하시는데, 전 그때 남들이 바라볼 때 우리 아이가 멍청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기저귀 갖고 오라면 기저귀도 갖고 오고, 저 똑똑한 줄 알면서 큰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반면 둘째 아이는 진짜 말귀도 못 알아듣고 책도 많이 못 읽어줬고, 진짜 저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맡았던 많은 선생님께서 아주 땅이 꺼져라 같이 걱정해 주시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과학고를 합격했고 과학고 가서 1등 했어요. 말이 돼요? 저 이 아이가 IQ 안 좋은 거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과학고라면 진짜 어릴 때부터 텐트트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아이들이 바보였나요? 저희 아이가 IQ 좋나요? 아니요. 제 교육법이 먹힌다는 거죠. 어디서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도 뭔지 아세요? 셋 중에 가장 멍청해 보였는데 공부를 얘가 제일 많이 한대요. 유학 가겠대요, 공부하러. 헐 참네. 인간은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요. 알겠죠? 절대 내 아이의 지금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엄마 눈에 떨어지게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걸 계속 비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이의 자아 존중을 말고 자기 효능감도 갖게 해 주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안경을 주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상의 힘이에요. 아이는 학원에서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는 일상에서 성장을 해요. 음. 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1살까지는 대부분 아이들이 집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집안이라는 일상을 아이에게 주면 돼요. 1살부터 3살까지 아이들은 대부분은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기 시작해서 어디 가겠어요? 동네 앞에 막 아짱아짱 걸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를 아이의 일상이 되게 해 주면 돼요. 그리고 3살부터 5살까지는 집과 동네의 경험을 더 깊고 넓게 확장을 시키면 돼요. 그런 다음 5살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이후로는 이제 남의 동네 가야지. 그쵸. 우리 동네까지 다 했잖아요. 그쵸. 남의 동네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상에서 어떻게 책이랑 엄마의 말과 놀이와 대화로서, 경험으로써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일상이다. 학원이 아니다. 일상이다. 저는 학원 교육을 되게 찬성하지만 그 기본을 키우는 것은, 그쵸? 어머니께서 학원에 100% 다 맡기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음. 학원을 보내도 무조건 믿고 맡기기보다, 엄마가 너무 바쁘시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맞벌이 하시는 분도 많고. 저처럼 못 해줄 수 있어요. 난 저처럼 해주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고생이 너무 심해요.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라고 차마 말 못 하겠어요. 너무 고생이 심해서. 물론 제가 애가 셋이었기 때문에 좀 더 고생의 기간이 길었고, 남편이 사업을 3번이나 말아 먹었기 때문에 더 고생이 심했고, 제가 급성 디스크 파열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이 더 심했던 건 맞지만 제 방법이 너무 훌륭한 방법이지만 똑같이 복불복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더 현명하게 녹여내시면 돼요. 알겠죠? 내 상황에 맞게. 하지만 중요한 건
학원에 다 맡기고 타인에게 다 맡기는 것보다 엄마도 어느 정도는 아이와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고 사랑받았다는 경험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아이를 타인에게 키워 버리면 아이의 정서적인 채움, 사랑을 느끼는 건 부모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부모예요. 부모가 아이를 물고 빨아야지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를 인지해요. 근데 아무리 부모가 바빠도 그쵸? 어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뭐 어디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 나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가 자란 환경이 법전이 있는 환경이야. 어릴 때부터 법전을 봤어. 아빠가 하는 말이 다 법률 용어야. 근데 그런 환경에 당연히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그 부모가 IQ가 좋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대 나오신 분은 IQ 150 이상인 분은 자녀들 다 잘 나가야지. 아닌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초등학교 교사분이면 애를 다 잘 키워야지. 아닌 분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환경을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꼭 엄마의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엄마의 어떤 힘? "너 했냐 안 했냐 숙제." 이 점검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우리 누구는 엄마가 입을 대지 않아도 이렇게 제 시간에 숙제를 다 이렇게 끝내 놓으니 너무 멋져다. 너무 엄마 니 나이 땐 진짜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너는 진짜 자기 일을 알아서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다. 멋지다. 때로는 힘든 날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라고 하시고 못할 있어도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 숙제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 한번 보자. 엄마랑 같이 한번 해 볼까?" 옆에 앉아 주는 거. 아이들은 옆에 앉아 주는 것만 해도 해요. 음. 그래서 그런 식의 관심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에너지가 있다면 그쵸? 그다음 뭐 책이라는 걸 읽어 주는 것. 이거 진짜 중요해요, 독서. 독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거든요, 진짜로. 저는 정말 이 테스트를 진짜 많이 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정말 좋은 대학을 갈까? 제가 20년 연구했잖아요. 저희 아이 낳자마자 그래서 저 진짜 이거 제가 연구했어요, 진짜. 어떻게? 음. 모든 대상을 관찰하면서. 책을 통해서 책을 쓴 사람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정말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고 키웠던 저는 그쵸. 그런 애들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대학 가는가? 아니더라고요. 띵. 이거 뭐야? 지금 책 많이 가 놓고는 책 많이 가면 좋은 대학 안 간다고? 이게 뭔 말이야. 그죠. 중앙대 가요. 중앙대. 중앙대 좋은 대학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대학 가요. 하지만 스카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스카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나 공부하겠어요." 라고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보다 과학고나 메디컬 가는 아이들 중에 책 안 읽은 애들 진짜 많아요. 결국 우리 사회는 선택적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그렇게 학교를 가거든요. 공부를 많이 앉아서 엉덩이 무겁게 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요. 근데 그 공부를 무겁게 엉덩이 앉아서 한 아이들 중에 책을 많이 읽었으면 이걸 좀 쉽게 하는 거예요. 중앙대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아이가 목표를 세우고 앉았으면 더 빨리 치고 나가는 거죠. 저희 큰아이가 그쵸. 학창 시절에 중학교 2 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2 학년 2 학기부터 사춘기가 와 가지고. 그렇다면 그전에는 공부했냐? 아니요. 중학교 1 학 1년 반 정도 공부한 게 이 아이 인생에 공부한 거의 유일한 시기예요. 그러다 됐을 때 했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수능 3개 틀렸거든요. 음. 근데 재수를 했기 때문에 차마 간 떨려 가지고 더 높은 데 지원을 못 했어요. 그게 이 아이가 쪼끔 후회가 되는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독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은 맞지만 기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본일 뿐이지 이 독서한 것이 대학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런 걸 하려면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앉아서 해야 되는데 이 해야 되는 걸 아이가 해야 되는 거지 부모가 "해라, 해라, 해라." 한다 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부모는 환경을 깔아 줄 뿐 아이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해요. 우리도 학창 시절에 경험 해 봤잖아요. "공부해야지." 하면은 책상 정리하다가도 때려치우고 하기 싫어요. 나 책상 정리 끝내고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어. 나 엄마 좀 도와주려고 진짜 청소할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가스내가 지방 꼬라지가 이게 뭐고." 하면 하기 싫어져요. 절대로 안 하고 싶어요. 잔소리하면 절대로 안 하고 싶어요. 알겠죠? 잔소리해서 하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나중에 골병 들 아이예요. 억지로 했기 때문에. 진짜로. 음. 그래서
독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다. 이 기본이 방점이에요. 알겠죠? 기본이 방점이다. 아이가 나중에 목표를 세워서 달릴 수 있게 쉽게 달릴 수 있게 짧게만 달려도 잘할 수 있게.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또 아이가 맞벌이여 가지고 엄마가 전혀 신경 못 써줬는데 책은 좀 많이 읽게 해줬나 봐 어릴 때. 그러니까 아무 사교도 사교 안 시켰다는 개념부터 학원은 보냈는데 뭐 아이가 별로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책을 많이 읽은 경험 딱 하나였는데 중학교까지는 아이가 게임을 너무 남자애였거든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장창 게임만 했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아무도 없고 엄마도 없고 막 퀴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막 이제 주장창 게임.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전국 뭐 전 세계 몇 등 정도 할 정도로 책은 많이 읽었으나 공부는 안 했던,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았던 중학교 때.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슬슬 좀 공부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학군지에 살았어요 얘가. 그래서 자사고로 갔어요. 막판에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다행히 중학교 3학년 때 살짝 해가지고 자사로 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고등학교 때 갔는데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내 그 학교 안에서 치는 수시, 그러니까 내신은 진짜 학교에서 내주는 그 뭐 써머리 같은 거 보고 해야지 성적이 좋은데 감사하게도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정시 전형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수능을 잘 봐요. 수능 점수는 학교에서 독보적으로 높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내신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쵸. 학교에서 꾸준히 했는데 이 수능이 좋으니까 좋은 데를 갔어요. 메디컬 갔어요, 얘가.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런 기본을 키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이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그럼 무조건 1순위를 책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화책도 상관없어요. 제 지인 아이가 지금 올해 고3인데 제가 이 집 가서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집이 40평인데 제가 그 거실에, 우리 40평집 거실 알죠? 저 지금 뒤에 책 보이잖아요. 요 뒤에도 책꽂이가 쫙 다 책이고 요 앞부분 지금 제 얼굴 보면 요쪽 벽면이 다 책꽂이인데 그 양쪽 책꽂이가 다 만화책. 학습 만화 반, 귀신 만화 반. 알겠죠? 심지어 학습 만화로 다 소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만화책이에요. 애가 책을 너무 늦게 공부하고 부모님 둘 다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놓쳤대요, 시기를.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책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펑펑 놀았는데 뭐 책을 보겠어요? 안 보지 당연히. 그래서 만화책을 쥐어줬대요. 애들이 헤헤 재밌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화책을 줄창 사줬대요. 그래서 읽는 게 감사해서 무조건 줬다는 거죠. 그 아이가 6년 내내 만화책을 읽더니 6학년 때 영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말씀 말고 영전 들어갈 수 있구나. 아주 어릴 때 환경을 안 까줘도 늦은 게 아니구나. 중학교 때는 절대 늦은 시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모 지역에 그 시험치잖아요. 모의고사. 그쵸? 그쵸? 거 1등 했어요. 그 지역에. 그 도시예요. 강력도시. 올해 고3이거든요. 얘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쭉 또 사고 있어요, 제가. 아무튼 독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다.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창의력과도 독서가 연결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상이었어요. 엄마가 신경 써야 된다. 두 번째 독서다. 세 번째는 경험이에요. 아이는 경험으로 성장을 해요. 이 경험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표가 그쵸. 자아 효능감, 자아 존중감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 목표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의 평생을 잘 키우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 좀 크고 거대해요. 그래서 단기간에 쇼부는 잘 나지 않아요. 좀 인내를 많이 해야 돼요. 허벅지 콕콕콕 찔러가면서 막 열심히 참고 길 먼 빅피 쳐줘. 아주 길게 바라보았더니 그렇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 아이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유능감과 자아 존중감을 가지면서 평생을 잘 살기를 바란다면 그쵸?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0살까지, 1살까지는 집안에서의 경험, 집안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경험하면서 2살까지는 그쵸? 동네 밖에 그리고 5살까지는 집과 동네 경험을 더 깊고 넓게 이를테면 그 전에 자연관찰을 집에서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연관찰책에 있는 개구리가 몇 센티미터다, 황소개구리는 몇 센티미터다, 말티즈는 몇 센티미터다, 치와와는 몇 센티미터다, 뭐
요코샤 테리어는 몇 센티미터다. 그리고 아주 커다란 시베리안 허스키는 몇 센티미터다. 이런 게 자연과학 책에 쓰여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 그 센치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재어보는 거. 이런 것이 깊고 넓게 가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5살이 넘어가면 남의 동네로 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남의 동네 박물관, 그쵸? 남의 동네 과학관, 남의 동네 도서관,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표가 있는데 이게 미국 교육연구소에서 했던 학습 효과 피라미드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학습 효과가 뛰어난가? 그 가장 높은 학습 효과가 바로 내가 배운 것을 말로 타인에게 설명해 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집에서 이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아이도 너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뭘 배웠는지 한번 말로 설명해 봐 하면 그쵸. 애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쵸? 이거는 사실 시간도 없고 모든 과목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다음 뛰어난 학습 효과가 뭐냐면 실제 해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과학관에 가면 가끔씩 실험해 주는 그런 과학관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근데 그 실험을 아이가 참여하지 않고 앞에 연구사 선생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자기가 실험하고 애는 보기만 하는 거. 그거는 실제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범 강의, 시청각 수업은 아니지만 시범 강의 보기예요. 교육효과가 30%밖에 없어요. 아이가 직접 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경험이 되고 이것이 아이의 학습력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귤을 먹어본 아이, 레몬을 먹어본 아이는 그쵸. 나중에 책에서 레몬만 봐도 아우 혀가 온몸으로 느껴져요. 책 속의 행간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깊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초등학교 넘어가면 중학교 때 바빠요, 애가. 이걸 못해요. 초등학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은. 그래서 제가 앞에 다시 돌아가면 그죠, 다양한 경험, 직접 경험하는 것,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하는 또 뭐가 있냐면 몰입과 확장. 이게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의 진로와도 연결되는 건데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까 뇌과학자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많이 아는 아이가 더 빨리 더 많이 배우고 좋아하는 아이가 더 많이 빨리 배운다고. 이 좋아하는 것은 몰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확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이것이 경험의 세계인 거 직접 좋아하는 경험. 축구 좋아하는 축구 해야지. 그렇죠. 공 차야지. 그렇죠. 이런 직접 경험들. 공만 차는 게 아니라 책도 연결시켜야죠. 축구와 관련된 책 검색해 보세요. 진짜 많아요. 축구 선수들. 마라도나, 그쵸? 그리고 뭐 박재성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축구를 잘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을 잘 차는지 기본적인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책에. 그 많은 책을 통해서 읽고 해석하는 능력. 하고 싶은데 축구 잘하고 싶은데 그렇죠. 축구 잘하는 법이 그냥 글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축구 자기가 좋아하는 위인 인물이 있을 거고 관련된 인물을 읽을 것이고 그리고 축구를 잘하게 되는 그 방법들이 쓰여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읽고 사고하는 독서의 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대화. 이것도 제가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이야기할 거예요. 대화 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대화가 결국 토론으로 가게 되고 면접으로 가게 되고 대학 면접 보잖아요. 그쵸? 토목고 면접 봐야 되거든요. 그쵸? 사회사 갈 때 면접 봐야 되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 막내 그쵸? 대치동 가가지고 어떻게 키웠냐고 했더니 말 잘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쵸?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막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노래 잘못 배우면 습관이 든다고 했던 말빨이 져가지고 제가 학원을 보내줬던 또 하나 에피소드 있으면 저희 막내 뭐더라? 하여튼 제가 또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핸드폰. 핸드폰 좀 많이 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가 저희 나이 6학년 때 둘째는 중학교 때 핸드폰 사줬거든요. 근데 막내는 4학년 때인가 4학년 때 2학기 때쯤 사줬어요. 그때 절대 안 사주려고 했는데 애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언니들이 더 나이 많았을 때 핸드폰을 가졌다는 건 내가 이해해. 엄마 주장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엄마 내 입장에서는 언니들은 아무도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핸드폰은 참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나온 친구 참아라 해봐.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는 거죠. 맞잖아요. 샀어요. 참네. 제발 좀 제가 찍었지만 이것이 대치동에서도 인정했던
알겠습니까? 대화는 진짜 중요한데 이 말하기 능력을 키워요. 결국 이것이 사회에 나가도 그쵸. 그 회사에 나가도 앞에 나와 가지고 그쵸? 해야 돼요. 다 연결되는 거 이건 제가 또 다음에 강의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5번째 가족이에요. 가족 사랑. 너무 중요해요. 자아 존중감. 부모가 어떻게 비춰주느냐. 알겠죠?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은 놀이라는 도구 안에 타서 줬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놀이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과정에서 이걸 다 할 때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는 책 속에 나오는 아이가 아니고 심지어 지금까지 떠들었던 저희 아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는. 그쵸? 여러분들의 아이는 마치 교육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더니 뭐 마시멜로 실험도 있고 뭐 정말 피가 말리오 실험도 뭐 많잖아요. 교육에 관련된 많은 실험. 그쵸? 그 많은 실험에 해당 성향을 가지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거기에 안 끼는 아이를 키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아이는 책 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고 실험에 참여했던 그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키워야 하는 건 그 아이가 아닌데 왜 그 연구 결과를 갖고 가서 내 아이를 키우려고 하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은 육아는 과학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이론들을 내 아이에게 접목하는 건 옳아요. 환경을 주어야 되니까. 어떤 환경을 줘야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기까지가 내 몫이고 그 다음 아이를 따라가야 한다. 왜? 내가 키울 것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했던 뜨거웠던 시행착오 중 한 가지는 전 정말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만큼은 맞았을 때 그 모멸감을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아이들만큼 안 때리고 싶어서 정말 애를 썼는데 정말 애를 썼는데 말은 안 듣지. 애는 주렁주렁 달렸지. 남편은 사업 실패하지. 몸은 안 좋지. 막 올라오면 막 주체가 안 돼. 내면 아이도 많은 상처가 내면 아이도 많은데 이게 뭐 주체가 안 되는 거지 감정이.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안 때리고 싶은 욕구를 참기 위해서 너무 때리고 싶을 때 옆방으로 갔어요. 엄마 잠깐만 옆방에 5분만 진짜 말 길지도 않아. 엄마 갔다가 옆에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1년 이상 지났는데 어느 날 옆방으로 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저희 큰아이가 통곡을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가지 마." 난 엄마가 옆방으로 가는 순간 매번 버림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저도 모르게 상처를 또 주었더라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다 잘 컸네. 그쵸? 왜 어떻게 다 잘 크게 되었을까? 아이들은 엄마의 노력을 알아요. 엄마의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 때문에 나를 지금 야단을 치는 건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 저 행동과 저 말을 하는 건지를 아이는 안다는 거죠. 귀신 같다니까요, 애들은.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각자 느끼신 것이 다르실 거예요. 시행착오는 필연적이니 그냥 내가 하는 실수, 아이 하는 실수 모두 다 허용하시면서 오늘 느꼈던 것들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것은 톡방에 올리시고 우리 앞으로 6개월간의 육아여행 한번 즐겁게 떠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여행이에요.